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줄 모르고 아무것도 준비 없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이제 말씀드릴지 머릿속에 이제 뭐 도는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것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작년 8월부터 인강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인강을 이제 그 학원 스케줄과 똑같이 맞춰서 숙제를 하고 그 공부 스케줄 맞춰서 그 주간 단위 숙제는 모든 것을 다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을 들어가서 모의고사반에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했고 그 작년 2월부터 이제 그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시험 볼 때는 점수가 59.4가 나왔고 그리고 5월 달에 시험 봤을 때는 그때 59.0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시험을 보고 공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29회 시험을 볼 때는 이제 학원 스케줄대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떤 공부 방향을 수정 안 해도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었는데 문제는 학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가 이제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솔직히 저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그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갈 때 집에 가지 않고 이 집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서 도서관에서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뭐 이제 늦은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습량도 제 스스로 정했어요. 오늘은 어디까지, 이번 주는 어디까지, 다음 주는 어디까지, 이달은 어디까지. 그런 식으로 어떤 학습량을 정해놓고 공부를 했지, 막연하게 뭐 오늘 술 먹고 내일은 뭐 하니까 못하지,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 정해놓은 학습량은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니까,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뭘 더 공부를 해야 되나? 뭐가 모자라지? 이런 이제 괴리감이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 번 떨어진 원인이 서술은 학교 포인트에 들어왔는데 영어에서 이제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영어가 점수가 너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이제 그 시험 본 거를 나름 생각을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영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쓰지를 않고 약간 두리뭉실하게 쓴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명확하게 쓰려고 영어 공부에 좀 집중을 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시험 끝나고 세 번째 한 2달 정도 그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영어를 어떻게 공부를 했냐. 이게 A3라고 치면은 A3를 6번을 적었어요. 이렇게 2번씩. 그리고 총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4개 면이 나올 거예요. 작은 글씨로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용어집에 있는 그 중요한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썼어요. 정의, 2번에 뭐 그림, 3번에 뭐 그 특성의 유의사항. 그럼 한 이 A3로 한 15페이지 정도 나올 거예요. 앞뒤로 채워서. 그거를 회사에서 계속 눈으로 이제 보는 거죠. 눈으로 보고. 이제 기존에 이제 영어 공부를 한 그 공부 학습량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눈으로만 봐도 따로 외우거나 그러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였는데, 요때 이 두 번 쉬고 세 번째 시험 볼 때 또 뭘 했냐면, 이때는 중점적으로 기출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얇은 거. 22년도, 그러니까 이번에 8월달 시험이니까 매년도 8월달 기출문제만 계속 시험을 봤어요. 혼자서. 독서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근데 두 문제를 본 게 아니고 100분 시험을 봤어요, 진짜. 매일. 오늘은 영어 10문제, 영어 그래서 120회, 8월 달에 본 용어, 내일은 서술, 몇 회 8월 달 본 거 서술. 그 시간을 맞춰서요. 그래서 그 답안 쓰는 거에 이제 거의 치중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습량은 이때 다 끝나요, 이미. 끝나서 더 이상 진짜 인터넷을 찾아보고 하기가 좀 그랬었고, 기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책에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책에 없는 용어의 특이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서술로 써먹어요. 예를 들어 침륜 누수다. 이거 이제 그 용어집에 아마 없을 건데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희가 학원에서 배운 교재에 없는 문제들이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그 해당 이제 공정이 나오면 거의 다 써먹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하고 조금 틀린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버 노트를 초창기에 만드는데 이 서버 노트라는 거는 초창기에 만든 서버 노트가 계속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초창기 서버, 내가 처음에 만든 서버 노트를 보니까
나중에 쓴 답 하나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서부터는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려운 게 저는 1교시 용어라고 봐요. 용어에서 합격 점수가 안 나오면 2, 3, 4교시가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1교시에 굉장히 좀 편중을 해서 공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처음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몇 번 시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도 이제 그런 말씀 하셨지만은, 마음가짐이 진짜 독하셔야 돼요. 이거 독하지 않으면, 물론 붙을 수는 있겠죠. 독하지 않고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근데 굉장히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스케줄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내가 하루 잡은, 그러니까 학습량을, 스케줄을 꼼꼼히 저는 정했어요. 오늘은 뭐, 내일은 뭐, 이번 주는 어디까지. 이거를 분명히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야지 이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교시에는 12페이지, 14페이지는, 13페이지는 다 썼어요, 무조건. 한 페이지씩 더, 마지막 문제는 한 페이지씩 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량이 어느 정도 있으면 시간이 20분 남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럼 한 페이지 쓰는데 18분이면 쓰니까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제일 자신의 문제를 뒤로 빼서 4페이지를 쓰는 거죠. 네,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더 드릴 말씀은, 저는 이제 문제를 볼 때, 이 문제 분석을 이제 순간적으로 문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답안을 어떻게 끌고 가야지. 뭐, 그래서 정의, 개념 쓰고, 엑스트라 쓰고, 큰 그림, 그 다음 페이지 큰 그림, 작은 문제 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배치를 좀 다양하게 가져갔어요. 이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순수화에 관한 문제다. 그럼 순수 위주로 배치를 쓰고, 순수가 포괄적인 문제다. 그러면 이제 다양하게 섞어서 이렇게 쓰고, 찝어서 어떤 공법의 종류를 쓰는 문제다. 그러면 이제 공법의 종류를 나열을 하는데, 그림을 좌우 나열하고 중간에 어떤 이제 다른 엑스트라를 넣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분석을 하자마자 배치가 머릿속에 딱 돌아서 두서없이 막 써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고민을 하시면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자기 스스로 기출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이 문제 유형에 따른 제목, 답안의 어떤 그림, 답안의 위치, 배치, 이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저는 이 서술은 사실은 쉬웠어요. 서술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용어가 굉장히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경험하면서.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